네, 뉴스 초반에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고리 원전 1호기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탈원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한 가지 우선 떠오르는 게 이 남아있는 시설들을 다 돌린다고 하더라도 블랙아웃, 그러니까 전기가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우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40%를 석탄 화력 발전소가 담당을 하고 있고 원자력이 한 3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의 이제 수요하고 공급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던 80년대, 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전력 수요 증가율이 거의 한 1% 이하로 OECD 평균치하고 거의 좀 수렴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우리나라가 과거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한 2.1%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공급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 설비 예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그 노는 발전소들이 많은 설비 예비율들이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큰 문제가 뭐 당장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신규 원전도 중단을 하고 노후 화력 발전소도 폐지를 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발전원들이 사라진다면은 그런 발전원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발전원들, 천연가스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발전원들을 대체해 나갈 그런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해 나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아까 예비율을 충분하다고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에너지를 많이 쓸 경우가 뭐 정전이 된다, 블랙아웃이 온다 이렇게 걱정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원전이나 이 화력 발전을 없애더라도 이게 여전히 대비가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네, 현재 그 천연가스 발전소 같은 경우는 설비는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지만은 가격 문제 때문에 가동을 멈추고 거의 놀고 있는 발전소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피크 타임 때 그러한 시설들을 가동을 한다면은 당장 그런 블랙아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해외 사례 한번 보죠. 그 독일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 탈핵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이제 뭐 국민 투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급작스럽게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외국과 비교했을 때 공론화 과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해외 사례를 좀 보면은 뭐 탈원전을 추진하던 대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원전을 뭐 다시 가동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사고가 났던 일본이라든지 독일 같은 나라도 탈원전 선언을 했다가 조금 이제 다시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설계 수명이 남아있는 그런 원전을 설계 수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현재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뭐 수명이 만료될 때까지는 그냥 두자. 그리고 수명이 만료되면은 그때 이제 정리를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탈원전을 추진했던 나라들하고는 조금 다르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탈원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한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과거에 원전을 많이 지어왔던 이 아레바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 여러 나라들이 이제 외국들에서 원전을 건설을 안 하다 보니까 아레바가 최근에 파산을 하고 그러면서 모기업이었던 도시바가 거의 그룹 해체 위기까지 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선진국 같은 나라들은 추가 원전을 짓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이미 많이 지어져 있는 그런 원전들을 어떻게 해체하고 폐로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먼저 확보해서 그것을 미래 먹거리로 좀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신재생 에너지를 가동하면은 여름철에 이제 단기적인 피크 같은 것들은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다. 천연가스 발전. 천연가스 발전. 그런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기료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오르는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석탄이나 원자력이 단가가 싸기 때문에 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천연가스 발전이 단가가 높고 그렇기 네. 때문에 분명히 오르는 거는 분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던 환경 문제라든지 네.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라고 좀 이해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정부도 그냥 별 문제 없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네. 투명하고 좀 솔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연 오른다면 실제 얼마나 오를지 정확하게 좀 산정을 하고 또 일부 이해 집단에서는 또 국민의 불안감들 막 부추기는 그렇죠. 뭐 엄청난 뭐 폭탄이 온다 이런 괴담들도 퍼지고 하니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모여서 실제 이걸 얼마나 오를 것인지 산정을 하고 재원을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게 뭐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